제가 이제 예. 증상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환자분의 상태를 제가 예.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예.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은 결국 노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제 늙기 마련인데요. 뼈도 역시 노화를 겪게 됩니다. 예. 특히 20대 후반만 돼도 이제 척추, 허리 쪽으로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척추뼈 가장자리 뼈끝이 이렇게 자라는 가시처럼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오는 바로 골극이 생기면서 신경을 누르는 모습이고요. 예. 두 번째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본래 위치했던 디스크가 점점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얇아지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뼈가 받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이 척추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디스크는 결국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다리 아래, 발 쪽까지 내려가는 신경과 혈관을 누르게 되는 그런 디스크 질환으로 이제 병이 점점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담을 의뢰하시는 환자분의 그 상태는 가장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하는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척추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저 부분에서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과 혈관을 이제 압박하고 누르고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상들을 봤는데요. 자꾸 걷다 보면 좀 쉬었다 가고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앉았다가 또 일어나기가 힘드시고 예. 또 허리에서 소리가 오두독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난 다음에부터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쵸. 다리에서 나요. 뒤 오금 뒤에.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증상이 모두 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럼 허리에 있어서 다리 퇴행성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어깨에 해당하는 질환이 바로 오십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릎에서는 무릎 연골이 달리는 무릎 연골 관절염 있죠. 이 질환들이 발생한 부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퇴행성 질환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요, 다른 뭐 우리가 사고로 다치거나 운동을 하나 다치거나 했을 때 치료할 때랑은 약간의 치료의 관점이 조금 달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환자분 아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네. 왼쪽이 연골이 좀 달았는데 네네. 별로 고생도 안 했거든요. 그래요. 다른 일단 일반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진통 소염 치료거든요. 염증을 없애서 통증을 없애는 건데 지금 같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단순히 염증만 줄이다 보면 결국에는 치료에 한계가 오게 되세요.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는 듯 싶다가 결국은 증상이 좋아지는 건가 나빠지는 거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퇴행성 질환들은 반드시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퇴행성 질환 환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허리가 많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이 지나서 움직여서 나야지만 이제 관절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칭을 막 하면 좀 나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밤사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사람의 몸이 자면서 움직이는 부위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장에서 피를 보내줄 때도 역시 생명 유지에 관련된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런 내장 기관 위주로 혈액을 보내게 되고 팔다리 척추 관절 쪽으로는 혈액을 많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질환이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협착증이나 오십견이나 무료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밤사이 혈액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혈액이 돌기 시작을 해야 내가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치료를 할 때는요, 이 퇴행성 관절 질환들은 항상 혈액순환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관절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먹으면서요, 밤에 활맹모가주라고 하는 이제 처방을 같이 복용하게 되는데 활맹모가주라고 써 있잖아요. 주자가 결국은 술주자거든요.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이제 유명하신 원로 한의사신 배원식 교수님께서 창방하신 처방이 바로 이 활맹모가주인데 이 활맹모가주라는 처방이 밤 사이에 이제 척추 관절 쪽으로 혈액순환을 유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수술이 아니라 이런 비수술로 내 병을 지금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에 있어서나 그 결과에 있어서도 뛰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침 치료라든가 봉침 치료, 한약을 복용하면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 활맹 모가주라고 하는 처방을 같이 복용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보다 좀 더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